언론의 자유 침해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 위반 부분이니까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소추 사유의 헌법 위배 행위 중 헌법 21조의 언론의 자유, 헌법 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조항 위배와 2월 1일자 소추위원 측의 준비서면 소추사유의 유형별 구체화 중 언론의 자유 침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주요 내용은 2014년 11월 세계일보에 의한 1년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의 해임,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 자제 등이 청와대의 지시 혹은 피청구인의 묵인하에 벌어진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소추위원 측은 2월 1일자로 당초 소추 의결서의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조항 위배의 점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 즉 소추 사유의 유형별 구체화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해보면 우선 2월 1일자 준비서면에는 당초 소추 의결서의 소추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혀 새로운 소추 사유도 다수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청구인은 정윤회 문건 보도 사건의 가이드라인을 공포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1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여 문건 유출의 책임을 묻는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적시하고 있고, 또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세계일보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 개입이라는 제목 아래 문건 보도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일보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고소, 검찰에 대한 속전속결식 수사 요청, 통일교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 청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손대호의 세계일보사 회장 취임, 조민호 심의인권위원회 세계일보사 대표이사 선임 발표, 또 김영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명예회장이 조한규 사장에게 대표이사직 사임 통보를 하는 등에 청와대가 개입하였다는 등의 근거 없는 사유를 적시하고, 아울러 김상률 교문수석이 세계일보 한용걸 사회부장을 신승호 홍보특보가 조한규를 만나 세계일보 보도권을 잘 처리해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며, 한학자 촌재의 비서실장이 조한규에게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학자에게 조한규를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의 판도라 상자를 열겠다고 압박하는 바람에 조한규를 해임할 수밖에 없었고, 2015년 2월 12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회장 또한 정부 고위층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조 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가 위태롭다고 하는 바람에 2015년 2월 27일 조한규를 대표이사직에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2016년 2월 1일자 준비서면 기재 소추사유 중 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소추 사유는 국회의 발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 소추 사실이 근거 없음을 설명하는 한도 내에서 피청구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한규 사장의 해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재판부의 사실조회 회신과 피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유지대단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계열사 중 하나인 세계일보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조한규는 2013년 10월 14일 사장 취임 시부터 감사 시까지 급여 외에 지급되는 업무용 법인카드를 전임 사장에 비해 3배 이상 사용하였고, 유지대단의 승인 없이 일반 계약직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국장의 급여를 인상하였고, 독자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을 시행함으로써
사규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조항규 사장을 해임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감사보고서 작성일과 같은 날짜에 본건의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고 이어지는 내외부의 갈등과 문제들로 인해 해임이 늦추어지다가 2015년 2월 27일 뒤늦게 이사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조항규를 해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교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주식회사 정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으나 모두 본건 보도와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진행된 통상적인 정기세무감사와 통일교 내부의 고소고발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였음 또한 밝혀졌습니다. 한편으로 검찰 수사 결과 정윤회 문건 보도는 모두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라는 점이 밝혀졌고 현재까지도 위 보도 내용과 같은 정윤회에 의한 국정논단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성호 청와대 홍보특보, 한학자 총재비서실장 또한 진술서를 통해서 조한규나 세계일보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조한규가 자신의 연임을 통일교 측에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소추 사실에 대해서 관해서는 세계일보사에서 사보를 통해서 세계일보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다르다는 취지를 명백히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위 정문회 문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부당한 언론 단합에 개입하였거나 묵인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피청구인은 오랜 정치 활동 기간 동안 언론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인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라는 믿음을 갖고 언론의 기능을 존중하고 감사해 왔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한 일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언론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소추위원 측의 소추 사유는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형사법규 위반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변론기일에 이미 말씀드렸고 오늘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 위반의 중대성 쟁점에 대한 법리 또 생명권 보호 위반에 대한 쟁점의 법리를 논정하는 준비서면을 2월 21일까지 제출하고 구두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곧 이어서 재판부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걸로 압니다만은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과 피청구인의 최종 변론기일 출석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언론에서 피청구인 측이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위 신청들을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보도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피청구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녹음 파일에 대한 법 규정에 따른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인데 심판 절차를 지연할 의도로 매도한 것은 매우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의견 이유입니다. 피청구인 측이 제출한 녹음 파일은 녹음 또는 녹음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134호조의 8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재판소 역시 지난 변론기일에 증거조사를 원하는 녹음 파일을 특정하여 신청하면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본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증거 가치가 높은 녹음 파일만을 선별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이 본 탄핵 심판 사건을 관통하는 최서원에 의한 국정농단의 실체 및 본 사건의 발단에 대한 핵심 증거인 바 심판정에서 직접 청취하여 본 사건의 실체에 대해 파악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심판정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덧붙여 소추위원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 29개에 대해서도 그 증거 조사를 심판정에서 그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주실 것도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이 증거 조사 기일은 탄핵 심판 사건의 신속한 심리에 장애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주 내인 2월 24일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의 변론 종결 기일 출석 여부에 관한 의견입니다. 우리 헌재법 31조는 재판부가 증거조사로서 당사자 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 49조 2항은 소추위원은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헌재법 52조에서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고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현재 심판규칙 63조는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피청구인도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인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의 당사자 신문이나 소추위원 측의 피청구인 신문을 받지 아니하고 현재 심판규칙 63조에 보장된 최종 의견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리적으로 해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헌재 관계자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해 변론 종결 기일에 출석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당사자 신문이나 소추위원 측의 신문이 가능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법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